네, 전 세계 주요 이슈를 짚어보는 화요일 글로벌 전망대 시간입니다. 국제뉴스 베테랑 선재규 연합인포맥스 선임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약 3시간 15분 정도 전부터 미국의 이란 제재가 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미국의 이란 고사 작전이란 이야기도 있고요. 일단 네. 전체적인 상황을 한번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2015년 7월이죠.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하고 거기 독일이 들어가고 예. 그래서 이란하고 이란 핵 합의를 했습니다. 이제 명칭은 포괄적 공동 행동 계획이라는 건데 예. 트럼프는 그때부터 계속 비판을 했고요. 그 핵 개발은 막지 못하고 이란 경제만 살려준다. 예. 그렇게 불만을 보이다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지난 5월이죠. 일방적으로 탈퇴했습니다. 예고를 했었고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금 전부터 이제 제재를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미국이 시행하는 대이란 제재,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가 담겨 있는지 박가영 앵커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으신 대로 미국이 다시 이란을 향해 제재의 칼을 빼어 들었습니다. 2016년 1월 이란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풀린 이후 약 2년 7개월 만의 일인데요. 미국은 이란을 향해 사상 최강의 제재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번에 재개된 1단계 세컨더리 보이콧은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과 개인까지 제재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이란 정부의 달러화 구매를 비롯해 이란의 귀금속, 석탄 거래 등이 대상이 됐는데요. 1단계 제재 이후 90일 뒤인 11월 5일부터는 2단계 제재가 부과됩니다. 이란 국영 석유회사 등이 제재 리스트에 오르게 되는데 여기에서 핵심은 이때부터 이란의 원유와 천연가스를 수입하면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이란의 주 수입원인 원유 수출길이 막히게 되는 건데요. 사실상 이란 경제를 무너뜨리겠다는 작전인데 이란은 이에 정면 돌파하겠다는 뜻을 밝혀 양국 간의 갈등은 앞으로 더욱더 커질 전망입니다. 지난달에 미국과 이란 주요 핵심 관계자 트럼프를 비롯해서 트위터나 인터뷰 이런 거 보니까 전혀 지금 물러설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북한 예. 상황 때를 다시 보는 것 같은 그런 아마 기분을 느끼실 겁니다. 예. 지금 그 명분은 핵 개발을 막겠다고 하는데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란 그야말로 고사 작전이고 트럼프가 최근에 굉장히 집중하는 제재 비즈니스다. 이런 약간 시니컬한 얘기도 나오는데 국제사회는 일단 조금 좀 이번 제재에 대해서 시큰둥합니다. 특히 미국하고 이제 상당히 지난번 2012년 제재 때는 유럽하고 아주 그야말로 공조가 잘 됐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유럽연합이 마이 웨이 선언하고 있고 해서 좀 트럼프로서는 지금 칼은 뽑아 들었는데 과연 그 칼에 얼마나 피를 묻힐지는 조금 좀 두고 봐야 된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명분이 지금 핵 개발 중단이긴 하지만 분명히 어떤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배경에. 중동의 구도를 조금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아시다시피 중동은 이슬람이 시아파, 수니파가 있고요. 이란이 이제 시아파의 맹주국이고 사우디가 이제 수니파 맹주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사우디는 미국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가까운 나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이 있는데 이스라엘은 이란하고 또 아주 그야말로 앙숙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미국이 사우디하고 이란을 이렇게 양쪽에 그야말로 축구 시합할 때 양쪽에 공격수로 내세워서 이제 견제를 해왔고 그런 구도가 꽤 2차 대전 이제 끝나고 나서 쭉 유지가 되어 왔는데 IS 이슬람 국가가 툭 튀어나왔습니다. 물론 거기도 이제 이슬람 계파가 있지만 전혀 지금 그런 구도하고 관계가 없는 이른바 그래서 이슬람 쪽에서도 깡패라는 식의 표현을 썼는데요. IS가 나오니까 이제 조금 좀 복잡해졌습니다. 시리아 내전도 있고 너무 자세히 설명드리면 굉장히 복잡한데 정말 복잡한 것이죠.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시리아 내전 때 러시아도 들어갔지만 미국하고 이란이 같이 싸웠습니다. 그야말로 5월 동지였는데 일단 IS 제거가 급하니까 이제 그렇게 했고 IS가 이제 얼마 전에 조금 좀 세력이 많이 가라앉았습니다. IS가 이제 거의 와해가 돼서 그러니까 이제 다시 옛날로 다시 돌아가서 이제 이란을 다시 두드려야 되는데 오바마 때 만들었던 그런 구도는 싫다. 내 스타일대로 하겠다. 이제 그게 이제 트럼프의 계산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국제 정세가 영향을 미쳤다는 건 알겠는데 그래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바마 정부 때라면 이렇게 했을까 싶기도 하고요. 트럼프의 기질이 좀 영향을 미쳤을까요? 글쎄
트럼프의 기조도 영향을 미쳤을지 모르지만 확실히 그 상황이 좀 달라졌습니다. 예. 특히 석유 문제가 지금 상황이 많이 달라진 겁니다. 그동안에 아시다시피 그 미국이 석유를 많이 수입을 했고 예. 특히 중동 석유를 많이 수입을 했었습니다. 오페크 석유 수출국 기구를 이제 사우디가 거기서 제일 이제 석유를 많이 만들어서 예. 이른바 맏형인데 미국이 이제 뒤에서 이제 해서 이란도 석유가 상당히 많이 나는 나라인데 이제 마음에 안 들지만 사우디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좀 이제 밀고 땡기고 해왔는데 예. 세일유라고 아시죠? 예. 미국이 이제 그 유가 파동 걷고 나서 미국에도 사실 석유잔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그 동안에 이제 아껴놓고 이따가 이제 최근에 이제 그걸 뽑아내기 시작했는데 얼마 전부터 꽤 양이 많습니다. 많게는 뭐 한 하루 900만 배럴 정도. 그 단가도 굉장히 낮습니다. 예. 그 중동 석유보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중동 석유에 그렇게 목을 안 매도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동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트럼프가 큰 소리 치는 것도 조금 여유가 생긴 셈이죠. 네, 그래서 그 원유로 좀 여유가 생겼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란이면 거기 보면 그 해협 이름이 호르무츠 해협인가요? 네네. 거기 원유가 왔다 갔다 하는 그 해협을 막아버리면 사실상 원유가 수출 수입 다 안 되는 상황 이런 걸로 협박 카드를 좀 내밀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 전에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예. 유가가 이제 지금 뭐 벌써 나오는 얘기들이 지금 유가가 한 중동유가 한 73달러 정도 되는데요. 예. 오늘 한 80달러 많게는 뭐 배럴당 90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을 거다 하는 예. 관측이 나오는데 유가가 올라가면은 사실 미국은 뭐 그렇게 아쉬울 게 심각하지 않을 없는, 겁니다. 예. 다만 이제 이란 원유를 많이 사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일본, 중국, 유럽, 그다음에 인도 이제 거기가 골치 아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유가가 올라가도 뭐 물론 겉으로야 반기지는 않겠지만 요거 봐라. 조금 좀 속으로 이제 거봐 내 말을 좀 듣지. 뭐 이런 식의 약간의 그 좀 입김이 강화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관측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행동을 보면은 북한에 대해서 쓰는 전술이 좀 생각이 나거든요. 네, 실제 좀 네. 비슷하다고 보시나요, 국장님? 그 영화 이렇게 보시면은 이 영화 어디서 본 것 같은데 하는 그런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이른바 데자비라는 건데 예. 지금 뭐 거의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볼튼 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어제 그 사람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북한을 압박했듯이 이란을 압박한다. 똑같은 접근법이다 했는데 블룸버그 통신은 이걸 재미있게 풀었습니다. 처음에 말싸움하고 예. 그다음에 세게 압박하고 제재하고 그러면은 결국 나온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한테도 그렇게 해서 결국 싱가포르에서 이제 정상회담까지 끌어냈으니까 그걸 다시 쓰려는 거 아니냐. 그런데 지금 뭐 이란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우리 건드리지 마라. 뭐 사자꼬리 갖고 놀지 마라. 예. 뭐 그렇게 하면 뭐 했더니 또 트럼프는 거기에 대해서 트위터에다가 그 당신들이 전혀 경험하지 못한 고통을 받게 될 수 있다. 살벌하더라고요. 까불지 마라. 예.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하지만 조건 없이 대화할 용이 있다. 도대체 뭐 앞뒤가 안 맞는 거야 하지만 트럼프답다. 그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원유 이야기를 좀 많이 했는데 중동의 무기 시장과 이번 제재도 어떤 연관성이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아마 그냥 쉽게 짐작이 가실 겁니다. 예. 중동 뭐 무기 엄청나게 많이 미국이 팔아온 지역이고요. 미국이 무기를 팔자면은 뭔가 좀 나쁜 역할을 나쁜 하는 일이 나쁜 사람이 하나 있어야 되는 건데 지금 뭐 북한하고는 지금 뭐 대화를 하는 상황이니까 이제 이란을 좀 더 앞으로 내세워서 이제 딱 이제 겨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제 무기를 많이 팔아야 되는데 오바마 때는 그 협상 많이 하고 이제 외교적으로 많이 노력을 하니까 미국 그 방산업계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았을 겁니다. 근데 미국 경제는 사실 군수업체가 뭐 굉장히 비중이 큰데요. 예. 제가 그저께 어떤 미국 그 군수업체 그 고위 관계자하고 살짝 통화를 했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미국 국방부의 DPAS 지수라는 게 있답니다. DPAS. 예, 이게 뭔가 하면은 이제 상황이 안 좋아지면 이 지수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은 국방부에서 이제 미국의 무기를 팔려면 국방부가 승인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 지역에 무기를 팔아라. 이제 우선권으로 먼저 예. 준다는 겁니다. 뭐 다른 지역도 무기들을 많이 사야 되는데 우선 이제 가게 되는데 지금 그 중동 지역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 무기를 사고 싶어도 못 사는 그런 상황이 돼서 조금 좀 구매자의 속을 태우는 그런 효과도 노리는 거 아니냐는 뭐 얘기도 있습니다. 네, 이제 이란 상황도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어쨌든 이렇게 미국과 이란이 강하게 일단은 표면적으로는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오늘 1시부터 이제 제재가 시작이 됐는데 네, 우리 시간으로요. 이란의 타격이
상당히 당연히 미친다고 봐야 될까요? 2012년에 유럽하고 그때는 미국이 같이 힘을 합쳐서 제재를 가했었습니다. 우선 지금 1차 제재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금융부터 시작하거든요. 예. 돈줄을 끊어야 됩니다. 북한도 사실 옛날에 방코 델타 뭐 이거 해서 그렇게 효과를 봤듯이 예.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돈입니다. 달러 그리고 이제 이란 그 리알화 환율이죠. 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나라를 애를 먹이려면 그 돈 가치를 확 떨어뜨려야 되겠죠. 예. 지금 그 지난 2012년 그때는 한 달 사이에 달러에 대한 리알화 가치가 3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이번에는 지난 한 달 동안 25% 정도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지난 5월이었죠. 일방적으로 탈퇴를 선언했던 그때부터 치면은 한 75%. 예. 지금 1달러가 이란에서는 공식적으로 44,000 리알로 그렇게 공식 환율이 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그건 뭐 말이 안 되고요. 암 시세가 한 거의 10만 리알. 10만 리알. 그나마도 그저께 이란이 조금 뭐 좀 조치를 발표를 해서 네. 조금 가라앉은 게 그래도 지금 뭐 거의 반토막 이상이 났기 때문에 돈값이 떨어지니까 이제 수입 부담이 커지고요. 물론 수출에서는 유리하지만 지금 뭐 이란 수출은 못하게 막겠다는 거니까요. 예. 지금 이제 말려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란 뭐 대통령도 그렇고 부통령도 그렇고 어제 이란 대통령이 이제 대국민 담화를 했는데 예. 조금만 참아라. 유럽, 중국, 러시아가 우리 도와줄 거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 이러는데 지금 외신들은 북한이 고난의 행군이라는 걸 했는데 이란도 뭐 단기적일지 모르지만 그런 그 시기를 겪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뭐 이란 내에서는 뭐 지도부는 뭐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는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일본의 무릎을 꿇릴 때도 그렇죠. 85년 예. 프라자 협정이었죠. 바로 이걸로 지금 네. 그때 한번 크게 일본이 당하고 나서 아주 지금은 미국과 사이가 그러니까 좋아진 뭐 걸로 총 알고 쏘고 있는데 미사일 날리고 뭐 폭격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예. 환율 그것만 그냥 딱 단추 몇 개만 누르면 그냥 확 그냥 한 방 가는 뭐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그 이란 지도부가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유럽, 중국, 네. 러시아가 도와줄 거니까 버텨보자. 근데 지금 유럽 입장은 뭐 크게 미국에 동조를 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또 미국과 척을 질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렇죠. 애매합니다 지금. 2012년하고는 상황이 달라졌죠. 예. 2012년에는 이제 그때는 같이 해서 했는데 트럼프가 뭐 일방 탈퇴를 하니까 유럽은 지금 좀 황당하죠. 그러니까 이제 어제 유럽 연합 그 외교 대표하고 그 영국, 프랑스, 독일 외무장관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빠졌어도 우리는 계속 그 핵 합의 지켜나간다. 예. 물론 그건 이제 이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고요. 예. 더 중요한 거는 지금 러시아 외무장관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달러를 우회해서 예. 유로화나 파운드화로다가 그 이란하고 결제하는 시스템을 지금 구축하고 있다. 이건 사실 트럼프가 들으면 기가 막힐 노릇인데. 달러를 쓰지 않고 네. 다른 통화를 우회해서 예. 지금 아시다시피 뭐 원자재도 그렇고 석유도 그렇고 대부분이 달러로다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나라 화폐를 우리도 달러로 바꿔서 이제 지불을 예. 해야 되니까 이제 어떤 환율 문제도 있고 하는데 지금 우회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지금 뭐 트럼프가 이제 뭐 긴장할 수밖에 달러 없는데. 패싱이네요, 그거. 그렇죠. 달러 패싱이죠. 그런데 또 여기에 아까 말씀하신 세컨다리 보이콧. 예.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유럽연합은 지금 그 이란하고 거래하는 많은 기업들이 대개 그 중소기업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다국적 기업, 큰 기업이면 이제 미국 눈치를 더 많이 봐야 되는데 중소기업들은 사실 미국에 이렇게 물건을 팔기보다는 이란하고 거래를 하는 게 더 많으니까 유럽연합은 지금 합법적인 유럽 그 중소기업들의 그 미국 거래는 우리가 끝까지 지켜주겠다. 세컨다리 보이콧 니들 멋대로 해라. 왜 우리가 거기 뭐 신경 쓰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칼을 뽑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란하게 뽑았는데 과연 저게 얼마나 그럴지는 좀 애매한 상황일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먼 나라 이야기 같은데 네. 우리나라에도 좀 영향을 미치는 게 있다고요. 석유입니다. 예. 석유. 지금 지난 6월 기준으로 하루에 한 18만 3천 배럴이었죠. 그 예. 정도를 샀는데 그것도 1년 전보다 한 40% 이상 줄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짐작하시겠지만 2012년 그 제재 때는 우리가 이제 이란 석유를 많이 사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미국한테 그 제재를 하지만 우리가 이런 상황이니까 좀 봐달라. 그래서 제재 유예를 그때 허용을 했습니다. 그 대신 반기마다 20%씩 줄이는 조건이었습니다. 예. 그러다가 핵 합의가 이제 이루어지고 나서는 우리가 이제 맘 놓고 2배 이상을 사왔는데 11월 5일부터 이제 석유 제재가 되면은 예. 미국이 그때는 이제 단 한 방울도 사지 마라.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걸 하루아침에 어떻게 바꿉니까? 그러니까 좀 봐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가 더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결제 시스템. 예. 우리가 그동안에 이란 석유를 사는데 왜냐하면 이제 달러 우회에서 우리도 원화 결제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이란 석유를 사면은 우리가 이제 원화를 예치해 놓고 이란이 그걸 와서 원화로 가져가서 자기들이 뭐 달러로 바꾸든가 했는데 이제 그거를 사실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 예. 지금 외교부에서는 미국하고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미국이 이번에는 워낙 트럼프가 강경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유럽이 지금 뭐 달러 패싱 한다는 얘기가 나오면 우리는 괜히 그냥 거기 또 곁다리로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거 아니냐 그런 걱정들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미중 무역 전쟁 얘기할 때도 그랬고 네. 이번에 미국과 이란의 글쎄요 뭐 전쟁이라고 하기 좀 그렇고 어쨌든 이 기싸움 결론이 어떻게 날 것 같습니까? 역시 선거 아니겠습니까? 예. 11월에 중간 선거 있고 로하니도 어제 국민 대담하면서 조금만 참자. 중간 선거가 있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딱 뭐 상대방이 다 읽고 있는 겁니다. 예. 트럼프도 뭐 그걸 모를 리 없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뭐 공갈을 치면서도 조건 없이 협의하겠다. 예. 싱가포르 대자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쟤는 좀 봤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지금 또 오바마 이후에 편을 짜는데 지금 로이터 통신 보도는 유럽판 나토를 만들려고 한다. 그러니까 사우디를 앞세우고 이집트, 요르단이 가깝지 않습니까? 예. 거기다가 이제 해서 중동 한 8개국 정도를 묶어서 나토, 유럽판 나토를 만들어서 이란을 견제를 하겠다. 이런 건데 10월 중순에 지금 뭐 어쩌면 워싱턴 그에서 그 해당국 수장들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뭐 좀 이렇게 좀 지침도 줄 모양인데 일단 그 트럼프의 그 트럼프식 제재 비즈니스가 일단 다시 먹히겠느냐. 북한하고는 조금 상황이 달라서 외신들도 지금 굉장히 좀 회의적입니다. 쉽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연합 인포맥스의 선재규 선임 기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